약 50년간 유지되어온 미국의 낙태권 보장 판례인 로데웨이 판결이 공식 폐기되면서 미국이 또다시 둘로 나눴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는 야외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휴대할 경우 사전의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주 정부와 시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맨하튼에 미 전국 최초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액상형 전자담배 주일의 판매를 전격 금지하고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미국의 여성의 임시 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데웨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미국에서 약 50년간 유지되어 온 낙태권 보장 판례를 깬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을 또다시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3년 여성의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판결이 오늘 공식 파기되면서 낙태권 보장이라는 연방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낙태 옹호론자들은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하며 낙태권 보장을 위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려놓았다며 국가와 법원의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연방 차원의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며 오는 11월 선거에 쟁점을 삼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급진적 공화당이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해 십자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여성과 모든 미국인의 권리가 11월 투표용지 위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낙태 금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한 세대 만의 가장 큰 승리라며 최근 발표된 다른 결정들과 함께 오늘 일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자찬했습니다. 또 이는 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전에 했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용감하고 옳은 판결이라며 헌법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권 인정 여부는 주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인데 판결에 대한 주별 반응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오늘 하루 휴무를 결정하고 앞으로도 연례 휴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접근권 보장 의지와 함께 타주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도 낙태권 유지를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뉴욕의 연방 상원 원내대표 찰스 척 슈머 의원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라고 선언하고 공화당이 임명한 책임없는 판사들이 미국 내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뉴욕은 낙태를 찾는 누구에게라도 안전한 대피처가 될 것이라며 원정 낙태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마피 뉴저지 주지사도 연방 대법원에서 다수를 점한 우익 다수를 향해 반여성주의자라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 구트마 허 연구소는 미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에 더해 연방 대법원은 어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및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와 시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주는 경기장과 전철들과 같은 일부 공공장소를 총기 소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이 야외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뉴욕 주지사와 뉴욕시장은 즉시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지역을 서둘러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장소를 제한하고 사업체와 건물 소유주들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고 이는 미 전역이 따라올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뉴욕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 소지 허가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야외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필요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따를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도 연방 대법의 이번 판결이 각 주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총기 자체 법안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익 성향 판사들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현 연방 대법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뉴저지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전국 8개 주들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의 이번 판결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뉴저지 총기 규제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튜 플래킨 주 법무장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공공안전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환자가 미 전역의 20%에 달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맨해튼에 미 전국 최초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진료소가 개설됐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부가 맨하탄에 임시 진료소를 개설하고 최근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2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접종소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전하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확산을 늦추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백신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후 백신을 맞으면 원숭이 두창 발병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 발병하더라도 증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은 맨하탄 첼시 섹슈얼 헬스 클리닉에서 제공되며 접종소는 월, 화, 목, 금,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제공되는 백신은 부작용 우려가 적다고 알려진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로 4주 간격으로 2회 투여됩니다. 현재 원숭이 두창 전용으로 개발된 치료제는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백신을 접종하려는 수요가 높아 현장 방문 예약은 몇 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다음 주 초까지도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The plan is to come back tomorrow. They open at 11, so the volunteer here told us to come back at 10. We're going to try again. Lots of us had heard stories, maybe a friend of a friend who had gotten monkeypox, and it felt there was a sense that if we didn't get the vaccine now, especially after, we're going to see so many friends this weekend at Pride, that we would eventually get monkeypox. 뉴욕시에서는 5월 초 첫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으로 30명이 오르토팍스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 전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 20%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양성애자, 게이 등에서 발생하지만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은 발열이 거의 없고 발진도 얼굴이나 손바닥 등 눈에 잘 보이는 곳보다 신체 내밀한 부분에 많이 나타나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잠복기도 최대 21일에 달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증상이 있는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여기에는 혈액, 피부 상처, 체액 등의 경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자담배 줄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줄은 10대 청소년 흡연 증가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왔는데요. 식품의약국이 줄의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귤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회수돼야 한다며 귤이 제조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FDA는 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액상형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FDA는 특히 귤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증가에도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귤은 성명을 내고 FDA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와 더불어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독성학적 우려에 대한 해명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이 자료는 공중건강 보호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은 10대 흡연 급증을 촉발한 것으로 비난받은 귤이 FDA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귤은 2017년부터 단맛, 과일향 등이 나는 가향 제품으로 기존 관련 담배와 완전히 다른 외형과 휴대성 등을 앞세웠지만 귤의 공격적인 마케팅 이후 미국에서는 10대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고교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11.7%에서 2019년 27.5%로 증가했습니다. FDA가 2020년 일반 관련 담배 향과 멘톨 맛을 제외한 다른 가양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나서야 고고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지난해 11.3%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모닝스타의 필립 고험 애널리스트는 귤이 앞으로 가치를 창출할 유일한 기회는 국제 시장에 있지만 다른 나라 규제 기관들도 FDA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상원은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 규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지지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체 의회 통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률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계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언론들은 1993년 돌격 소총 금지법 이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주목했습니다. 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의 대도시 지역의 5월 유틸리티 비용은 2021년 5월에 비해 22.9% 늘었습니다. 이 중 전기료 상승이 13%, 가스요금 상승이 28%입니다. 에너지 요금 부담은 전기료 연체 가구와 연체 금액이 크게 증가한 데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 15일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커네디슨 연체 규모는 거의 50만 계정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뉴욕주에서는 총 5억 6,7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 32만 7천 가구에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뉴욕 주민을 위한 전기료 할인 프로그램 등록자로 오는 8월 1일까지 연체된 금액이 탕감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오는 가을 새학기 개학 직전 열흘간 학용품 구매 시 판매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혜택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현행 6.625%의 판매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펜이나 연필, 공책, 미술용품, 교과서 등의 기본적인 학용품은 물론 랩탑이나 컴퓨터 관련 제품,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장비도 포함됩니다. 의류와 신발의 경우 이미 뉴저지에서는 판매세가 면제되는 품목들입니다. 해당 세금 감면은 일반적인 소매점 구매는 물론 온라인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해 연수와 공모전을 주최합니다.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온라인 연수는 글로벌 시대를 위한 컨텐츠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선발 대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만 14세에서 18세 1000명과 대학생은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를 포함해 만 18세에서 25세 500명을 모집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학생으로 재외동포 사회기여 의지와 한인사회 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 등입니다. 연수 경비는 무료로 연수 완료 후 우수 참가자는 내년 오프라인 연수 참가 시 선발 가점과 최대 20% 추가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